막강한 화력과 뛰어난 성능,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K9 자주포는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력 자주포입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명실상부 한국 항위 산업의 수출자 상품이죠. K9 자주포는 지난 2018년 인도에도 백문이 수출되었는데요. 현재 약 90여 대가 인도되어 조만간 전량이 인도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인도 육군이 보유한 최첨단 무기 중 하나로 2018년 11월부터 바로 실전 배치되어 인도군의 주 전력이 되었는데요. 2019년 인도 파키스탄 간 분쟁에서 실전에 투입되어 파키스탄군의 중국산 자주포를 개별시켰고, 이외에도 인도군이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벌어진 고산지대에 K9을 투입하자 K9의 사정권에 든 중국군이 부대를 철수시켰다고 인도 현지 방송이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인도군은 본격적으로 K9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군이 보유한 K9 자주포는 중국군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이와 관련된 중국 언론의 기사가 올라와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백문의 한국제 대포가 인도에 곧 배치될 예정이다. 인도군의 K9 자주포가 배치되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 육군은 세계 강국들 가운데 기계화,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다. 또 인도 고유의 군사산업 실력으로는 자국 군대에 독자적으로 적격의 전차, 대포, 탄약 등 주 전투 장비를 공급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육군의 핵심 장비는 해외에서 완제품을 도입하지 않고 라이센스 생산 방식으로 국내에서 조립되고 있으며, 인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장비는 아중 전차가 대표적 예로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인도 육군의 주력 화포는 병행포가 절대 주력이며 종류가 복잡하고 연식이 매우 오래됐다. 인도군은 1980년대 스웨덴의 FH-77B 155mm 자주포를 구매한 이후 거액의 뇌물 스캔들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인도의 주력 화포는 오랫동안 교체되지 않았다. 2010년대 중반 빈협상 끝에 인도는 총 245문의 155mm 곡사포를 구매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내놓았다. 그중 하나는 M777 초경량 곡사포 145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산 K9 자주포 100문이다. 후자의 수주액은 약 6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차음 신문은 한국에서 제조 및 인도되었으며 나머지 90문은 인도에서 조립 및 생산한다. 인도는 발사 통제 및 통신 시스템 등 14개의 서브 시스템을 포함하여 포의 하드웨어 50%를 인도 기업이 맡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인도 측의 선정권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측이 시스템의 일부를 담당하더라도 대부분은 미미한 부분에 불과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한국에서 구매한 부품을 인도에 가져와 조립하는 것과 인도 현지에서 부품을 구매해서 적용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인도와 한국은 2017년 4월 이 계약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1년 후 한국이 제조한 K9 자주포를 인도에 납품하자 인도는 작은 부분을 특화하여 개조한 뒤 대외적으로 선전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가 자체 조립한 K9 자주포는 몇 개월 후에야 출고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1월 초 인도는 91번째 K9 자주포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를 통해 인도가 1년에 40대의 K9을 조립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 속도면 앞으로 3개월 뒤면 모든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이 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도는 2021년 여름에 구입한 모든 K9 자주포를 배치할 수 있다. 인도군의 포병 부대는 일반적으로 18문의 포가 하나의 연대로 구성된다. 인도군의 포병 연대는 다른 국가의 포병 대대에 해당한다. 100대의 K9 자주포가 모두 전달되면 5개의 포병연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10대는 테스트 및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국가의 경우 100문의 155mm 자주포는 상당한 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인도와 같이 10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보유한 거대한 군대의 경우 100문은 많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 인도가 K9을 도입할 때 주문량의 90%를 현지에서 조립 및 생산 함점을 감안하면 100문도 안 되는 포를 생산하기 위해 조립 공장을 건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인도군이 도입한 K9 자주포 100문은 첫 번째 배치일 뿐이며 향후 인도가 추가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에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K9 자체는 조립품으로 한국 자체는 이전해줄 기술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 K9을 해외에 판매할 때 기술 이전을 과도하게 보류한 적이 없다. 게다가 K9의 많은 핵심 부품들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다 구매할 수 있다. 인도는 조립 공장을 완공했으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인도 경제는 작년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인도의 군비 투자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군은 현재 라팔 프로젝트와 S-400 미사일 프로젝트의 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못했으며 K9 자주포를 생산한 후 한 차례 공백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속으로 K9을 계속 구매하든 인도가 자체 개발을 하든 백문의 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는 미래의 이야기이고 미래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인도군이 K9 자주포의 전력화를 완료했을 때 인도군에 미치게 되는 실제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인도 육군은 120mm 박격포, 105mm 견인 곡사포, 122mm 견인 곡사포, 130mm 야전포, 155mm 견인 곡사포 등을 운용하고 있다. 120mm 박격포 모델은 AM50 120mm 곡사포 모델은 IFG나 LFG, 122mm 곡사포 모델은 D30, 130mm 야토 모델은 M46, 155mm 곡사포 모델은 M46 또는 FH77B이다. 인도군이 독자 개발한 바누시 곡사포도 같은 구경이다. 윗포들의 전체적인 기술적 성능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머물러 있으며 어느 하나도 자주화되지 않았다. 인도군의 포전력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120mm 박격포로 구성된 포병연대는 경포병단으로 불리며 130mm나 155mm로 구성된 포병연대는 중포병단이라고 불린다. 인도 육군의 독립포병사단은 주로 중포병단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포병여단도 중포병단이 많다. 사단계나 포병여단은 약포병단이 많고 산악부대의 경우 경포병단이 많이 배치된다. 자주포가 극도로 부족한 인도군은 정보가 주도하고 화력의 기반이 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빨리 치고 빠지고 정확하게 적을 섬멸하라는 개념은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인도군이 포를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된 위치에 포를 설치하고 미리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 느릿느릿 발포하는 것이다. 적이 공습에 대처하는 방법, 상대포의 화력, 신속하게 기동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법 따위는 인도 포병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다. 인도군의 기갑기계와 부대도 동반되는 포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군은 전차, 보병전 투차, 화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현대화된 기계와 부대는 사실상 없다. T-90 전차와 BMP-2 보병전투 차량, 허접한 견인포와 낙체 수준의 방공망을 보면 이 군대의 기계화 수준을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K9 자주포의 도래로 인도군은 사실상 유일하게 기계화된 중포병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인도군의 아주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인도군은 중화포가 스스로 기동할 수 있다는데 쾌감을 맛볼 수 있고 52구 경정 155mm 포의 위력도 매우 막강하다. 또한 K9 자주포는 일정량의 장갑도 갖추고 있어 견인포보다 훨씬 안전하다. 물론 이 K9 자주포들은 인도군의 기갑일단에 직접 배치할 수 없으며 여전히 독립포병사단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무도 5개의 포병연대가 있으며 중은 많고 죽은 적다. 따라서 필히 독립포병사단이 K9을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무거운 무한궤도식 자주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운용될 수 없으며 인도는 이에 대한 사용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군은 처음에 K9 자주포를 견인포 방식으로 배치하고 사용했다. 맞은편에 있는 파키스탄 군대는 많은 수의 자주포를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두 나라는 정말 좋은 라이벌이다. K9과 같은 무한궤도식 자주포는 매우 무겁고 엔진은 소중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매우 높다. 개최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지대의 평야가 되어야 하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산, 고원지대는 적합하지 않다. 매우 추운 고지대에서 테스트가 부족한 자주포는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인도군이 구입한 M777 초경량 자주포가 주로 고지대에서 사용하기 좋다.
또 인도 포경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자주포의 성능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고 인도에서 조립을 거치면서 더더욱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인도군에서 한국의 자주포를 구매하는 동시에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155mm 차륜형 자주포 236문을 구매했다는 점이다. 수량은 비슷하지만 구매 가격은 인도군이 투자한 금액의 3분의 1 남짓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SH-15와 K9의 맞대결을 볼 가능성이 높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한 막강한 화력